요즘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경복궁도 명동도 안 간다고 합니다. 대신 어디로 가느냐고요? 한국 사람들 일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관광하러 왔다가 한국인처럼 놀다 돌아가는 나라.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의 가치를 함께 기록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김서연입니다. 2025년 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처음 봤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1,870만 명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었죠. 숫자만 보면 그냥 회복세 아니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섰으니 잘 됐다 정도로만 받아들였죠. 하지만 현장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1,850만 번째 관광객 환영 행사가 열렸을 때 저도 참석했어요. 그날 공항 입국장 분위기는 정말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가이드를 따라 단체로 움직였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젊은 외국인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혼자 혹은 친구 둘셋이서 자유롭게 움직이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더니 명동도 아니고 경복궁도 아니었어요. 성수동, 을지로, 익선동. 한국인들도 요즘 가는 그런 동네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최근 5년간의 관광 데이터를 다시 꺼내봤어요. 방문객 수 증가율, 체류 기간, 소비 패턴, 재방문율. 모든 지표가 예전과 완전히 다른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체류 기간이었어요. 2019년에는 평균 4일이었는데 지금은 7일을 넘어가고 있었죠. 일주일이에요. 관광객이 일주일씩 머무른다는 건 단순히 구경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동료 연구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숫자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라고요. 차원이 다른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이죠. 누군가는 과장이라고 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살아보려는 사람들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어요. 숫자만 봐서는 진짜 이유를 알 수 없었으니까요. 외국인들은 왜 더 오래 머무르는 걸까요? 왜 소비 패턴이 바뀐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직접 거리로 나갔습니다. 홍대, 성수동, 이태원, 강남. 외국인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성수동 카페 거리에서 만난 프랑스 여성 마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K-팝 팬이에요. 하지만 여기 온 건 콘서트 때문만은 아니에요. 마리는 30살쯤 돼 보이는 직장인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했다고 했죠. 그러다 휴가를 내서 한국에 왔다고 해요.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라더군요. 저는 물었습니다. 세 번이나 왔으면 이제 볼 건 다 본 거 아니냐고요. 마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한국을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보러 와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본다. 과거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문화를 보고 듣는데 만족했죠. K-팝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맛보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K-팝 아이돌이 자주 가는 카페에 가서 똑같은 메뉴를 주문하고 드라마 주인공이 산책했던 길을 걸으며 한국인들이 진짜 먹는 음식을 찾아 먹어요. 저는 마리에게 어디서 자는지 물어봤어요. 호텔이 아니라 에어비앤비였습니다. 그것도 주택가 원룸이었죠. 관광지 근처도 아니었어요. 마포구 작은 주택가였습니다. 왜 그런 곳을 선택했냐고 물으니 마리는 이렇게 답했어요. 호텔은 관광객 느낌이잖아요. 저는 진짜 한국인처럼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카페 가고 편의점에서 김밥 사 먹고 저녁에는 동네 치킨집 가고. 그게 좋아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최근 3년간 외국인 숙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호텔 이용률은 줄고 에어비앤비나 게스트하우스 이용률은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택가 숙소 예약률이 2022년 대비 300% 넘게 올랐더라고요. 외국인들은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자고 싶어 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가 한국 관광의 핵심 동력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유행을 넘어섰습니다. 생활이 됐죠. 외국인들은 더 이상 한국 문화를 소비만 하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 직접 살아보려고 합니다. 보고 듣는 문화에서 살아보는 문화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관광공사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외국인들의 동선을 계속 추적해왔어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명동호텔 체크인,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 방문, 남산타워 올라가기, 다시 명동에서 쇼핑. 이게 정석 코스였죠. 예측 가능했고 관리하기도 쉬웠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아니, 엉망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지도가 그려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외국인들이 가는 곳이 달라졌어요. 명동 상권 매출은 정체됐는데 성수동과 홍대 일대 외국인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성수동이요? 거기 뭐가 있다고요? 직접 가봤습니다. 주말 오후 성수동 거리는 외국인 천지였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온갖 언어가 뒤섞여 들렸죠. 그들은 카페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빈티지 숍에 들어가 옷을 구경하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숨겨진 맛집을 찾아다녔어요. 저는 한 일본인 커플에게 물었습니다. 왜 경복궁은 안 가고 여기 왔냐고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경복궁은 관광지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가는 곳에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찾는 곳은 더 이상 관광 명소가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이 실제로 사는 공간이었죠. 우리가 주말에 놀러 가는 곳, 우리가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는 곳, 우리가 데이트하는 곳. 바로 그곳들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6개월간 외국인 카드 사용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석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종로구와 중구의 외국인 소비 비중은 줄었고 성동구와 마포구, 강남구 신사동 일대 소비는 급증했죠. 특히 성수동은 전년 대비 60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홍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홍대는 클럽과 공연장이 유명했죠.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홍대에서 하는 건 클럽이 아니에요. 연남동 카페 투어, 망원시장 먹방, 홍대 앞 스트리트 패션 구경. 한국 젊은이들이 하는 그대로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익선동 한옥 카페에서 독일 청년 2명을 만났어요. 그들은 여기서 사흘째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흘요? 익선동이 그렇게 볼 게 많나 싶었죠. 한 청년이 말했어요. 우리는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느끼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광의 목적지가 바뀐 게 아니에요. 관광의 개념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이제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체험하는 곳이에요. 아니, 체험도 넘어섰어요. 살아보는 곳입니다. 저는 성수동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중 하나예요. 2021년부터 성수동 상권 분석 프로젝트를 맡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성수동은 감각적인 카페들이 모인 힙한 동네 정도였습니다. 젊은 한국인들이 주말에 인스타그램 사진 찍으러 오는 곳이었죠. 그런데 2024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카페 사장님들이 영어 메뉴판을 만들기 시작했고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 확실했습니다. 이건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였어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성수동 일대 외국인 카드 소비액을 분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배가 증가했더라고요. 6배예요. 1년 만에요. 저는 처음에 데이터 오류인 줄 알았어요. 다시 확인했지만 맞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성수동에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어요. 어디에 쓰는지 세부 항목을 봤습니다. 카페가 40%, 식당이 30%, 쇼핑이 20%, 나머지가 체험 프로그램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식당 소비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성수동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관광객이 밥을 먹는다는 게 뭐가 특별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들이 먹는 게 관광객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성수동 인기 식당 5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의 절반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들이 주문한 메뉴를 봤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비빔밥. 한국인들이 먹는 평범한 한식이었습니다. 불고기나 삼겹살 같은 관광객용 메뉴가 아니었어요. 한 식당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장님은 처음엔 당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된장찌개를 시키니까요. 영어 메뉴판도 없었고 설명할 방법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번역기를 돌리며 알아서 주문했다고 해요. 그리고 맛있게 먹고 다음날 친구를 데리고 다시 왔답니다. 이제는 외국인 손님이 단골이에요. 일주일에 2~3번씩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장님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광객이 돈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한두 번 오고 마는 일회성 소비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체류 기간 동안 같은 가게를 반복해서 찾아요. 단골이 되는 겁니다. 성수동 빈티지 숍 사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외국인 손님들이 옷을 한두 벌 사는 게 아니라 서너 시간 동안 매장에 머물며 스타일링을 상담받는다고요. 그리고 다음날 친구를 데리고 와서 똑같이 쇼핑한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경험 소비인 거죠. 저는 그날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성수동은 더 이상 카페 거리가 아니다. 외국인들에게 성수동은 한국 로컬 문화를 체험하는 거점이 됐다. 도시의 얼굴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먹는 한국 음식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2019년만 해도 1위가 불고기, 2위가 비빔밥, 3위가 삼겹살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관광객 메뉴였죠. 그런데 2025년 데이터를 보니 1위가 감자탕이었어요. 감자탕이요? 저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자탕이 외국인한테 인기가 있다고요? 뼈다귀 발라 먹어야 하고, 국물도 얼큰하고 비주얼도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어요. 마포구에 있는 한 감자탕 맛집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도착했는데 이미 웨이팅이 길었어요. 대기 명단을 보니 한국 이름보다 외국 이름이 더 많았습니다. 제 앞에 줄 서 있던 태국 여성 3명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집을 알았냐고요? 한 명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요. 한국 친구들이 여기 자주 온대요. 그들은 한국에 온 지 나흘째였어요. 이미 감자탕을 2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호기심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찾게 된답니다. 특히 뼈에 붙은 고기를 발라 먹는 게 재미있다고 했어요. 이건 체험이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체험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서 먹는다. 예전 외국인들은 한국 음식을 문화체험의 일부로 여겼어요. 이색적이고 신기한 경험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냥 맛있어서 먹습니다. 한국인들이 밥 먹듯이 먹어요. 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익선동 떡집 사장님을 인터뷰했어요. 사장님은 외국인 손님이 전체의 60%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재방문 고객이래요. 한번 맛보고 맛있으면 다음날 다시 와서 다른 종류를 사간답니다. 인절미, 송편, 절편, 쑥떡. 한국인도 잘 모르는 떡 이름을 외국인들이 줄줄 외운대요. 손님들이 물어봐요. 이 떡은 언제 먹는 거냐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저도 설명하면서 배워요. 약과 열풍도 대단했습니다. 을지로한 약과 가게는 외국인 손님 때문에 영업시간을 연장했대요. 오후 2시면 다 팔려서 문 닫았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저녁까지 영업하기 시작했답니다. 약과를 한 봉지도 아니고 5봉지, 10봉지씩 사가요. 본국 친구들한테 선물한다고요. 저는 최근 3개월간 외국인 음식 소비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불고기와 삼겹살 주문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는데 감자탕과 찌개류는 50% 증가했더라고요. 떡과 약과 같은 전통 간식은 100% 넘게 증가했고요. 외국인들은 더 이상 관광객용 한식에 만족하지 않아요. 한국인들이 진짜 먹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김치와 불고기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한국인의 밥상 그 자체가 콘텐츠가 됐습니다. 광화문 한백반집 사장님이 한 말이 기억나요. 외국인 손님이 매일 와요.
그냥 집밥 먹으러요. 된장국에 김치, 나물 반찬. 이게 뭐라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이니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매일 먹는 한국인의 밥상이 그들에게는 가장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강남역 근처 PC방에서 일하는 알바생 최민준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꼭 보여줄 게 있다면서요. 저는 다음 날 바로 그 PC방을 찾아갔습니다. 주말 오후 3시쯤이었는데 PC방은 만석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손님의 절반이 외국인이었다는 겁니다. 민준 씨가 말했어요. 요즘 매일 이래요. 외국인들이 단체로 와서 리그 오브 레전드 하고 가요. 저는 한 프랑스 청년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 와서 PC방에 오느냐고요. 그는 게임을 잠시 멈추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PC방은 특별해요. 프랑스에도 게임 카페 있지만 이렇게 큰 곳은 없어요. 여기는 진짜 게이머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는 친구 4명과 함께 왔다고 했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인데 벌써 PC방을 3번 왔답니다. 한 번은 밤새 게임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PC방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대요. 방탈출 카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대 한 방탈출 카페 사장님을 만났어요. 사장님은 외국인 예약이 전체의 70%라고 했습니다. 주중에는 한국인 손님이 더 많은데 주말엔 외국인 천지래요. 그것도 대부분 사전 예약이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어 테마도 도전해요. 번역기 돌려가면서요. 그게 더 재미있대요. 신촌 오락실도 외국인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저는 토요일 저녁에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오락실 안은 소란스러웠어요. 펌프잇업 기계 앞에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었고 크레인 게임기 앞에서는 일본인 커플이 인형 뽑기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한 미국인 청년이 테트리스를 하고 있길래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온 지 2달째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오락실에 온답니다. 한국 친구들이 오락실 가자고 해서 처음 왔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미국엔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1년간 PC방과 오락실, 방탈출 카페의 외국인 이용률이 급증했더라고요. 특히 체류 기간이 일주일 이상인 관광객 중 60%가 이런 시설을 최소 한 번 이상 이용했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일상적인 여가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PC방은 특별한 체험 공간이 아니라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는 평범한 장소가 됐습니다. 방탈출도 오락실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날 명동 한 게임 카페에서 독일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한국에 3달째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학원 다니면서 한국어 배우는 중이래요. 저는 물었죠. 한국이 그렇게 좋냐고요. 네. 여기선 뭘 해도 재미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광의 목적지가 바뀐 게 아니에요. 한국인의 하루 루틴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된 겁니다. 잠실 야구장에서 여행사 대표 이현주 씨를 만났습니다. 현주 씨는 3년 전부터 야구 관람 패키지 상품을 기획해왔어요. 처음엔 반응이 시큰둥했대요. 외국인들이 한국 야구를 왜 보냐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예약이 3달 전에 다 찬답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열광해요. 한국 치어리더 보러 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 경기를 직접 관람했습니다. 외야석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앉아 있었어요. 30명쯤 됐을까요? 일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응원가를 따라 부르고 치어리더 춤을 따라 추며 경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한 일본인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야구 룰을 아냐고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지만 상관없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한국 사람들 에너지가 대단해요. 경기 중간 치어리더가 나오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호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같이 춤을 따라 췄습니다. 야구 경기가 아니라 하나의 쇼처럼 즐기고 있었어요. 현주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야구만 보는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치어리더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치어리더 응원법 배우기를 포함시켰어요. 야구장 상품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150팀 넘게 예약이 들어왔대요. 대부분 일본과 대만, 홍콩 관광객이었고요.
지방축제도 외국인 관광 코스로 떠올랐어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비빔밥 축제, 보령 머드 축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예전엔 한국인들만 가는 행사였죠.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 단체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박소영 씨와 통화했어요. 소영 씨는 외국인 예약이 작년 대비 3배 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엔 예약이 3달 전에 마감된답니다. 외국인들이 한옥 체험하고 전통시장 구경하고 축제 참여하고 그래요. 이틀 3일씩 머물러요. 저는 지난달 보령 머드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축제장에 외국인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은 머드팩을 바르고 머드탕에 들어가고 한국인들과 섞여서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한 태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모와 아이 둘, 네 식구였어요. 서울에서 사흘 있다가 보령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이틀 묵고 다시 서울 간대요. 서울만 보는 건 지루해요. 한국 여러 곳을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한국 지방축제를 검색했대요. 보령 머드 축제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차를 렌트해서 온 거였어요. 한국은 작아서 좋아요. 이틀이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작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여러 지역을 경험할 수 있죠. 외국인들이 그 점을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관광공사 지방사무소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지방도시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더라고요. 특히 축제 기간엔 60% 넘게 증가했고요. 외국인들은 더 이상 서울만 보고 가지 않았어요. 부산, 전주, 경주, 제주도는 물론이고 보령, 안동, 순천까지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안동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할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외국인 손님 예약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그게 외국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한국 전체가 관광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만 보는 여행은 끝났어요. 이제는 한국 전역을 살아보는 여행으로 진화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기획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본부장님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어요.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1800만 명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오래 머물고 얼마나 만족하고 다시 올 의향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이 나왔습니다. 지역, 여행사, 자영업자와의 협력 시스템 구축이었어요. 서울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 관광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현지 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저는 이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가 됐어요. 첫 번째 과제는 지역별 로컬 콘텐츠 발굴이었습니다. 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각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실제로 찾는 곳, 좋아하는 음식, 체험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각 지역마다 이미 외국인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숨은 명소들이 있었거든요. 부산 감천문화마을, 경주 황리단길, 제주 애월 카페거리. 관광공사가 홍보한 곳이 아니에요. SNS로 입소문 나서 외국인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들을 공식 관광 루트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방식은 달랐습니다. 관광지로 포장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줬죠. 현지 주민들이 가는 카페, 동네 사람들이 먹는 식당, 로컬들만 아는 산책로. 그런 것들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행사들과도 협력했어요. 기존 패키지 여행 방식을 바꿨습니다. 관광 명소 위주 일정에서 로컬 체험 위주 일정으로 전환한 거죠. 경복궁 대신 동네 시장, 남산타워 대신 동네 카페, 단체 식사 대신 로컬 맛집. 한국인의 일상을 그대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자영업자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손님을 받고 싶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간단한 번역 앱과 메뉴판을 지원했어요. 영어 회화 교육도 제공했고요.
하지만 완벽한 영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몸짓과 미소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어요. 성수동 떡집 사장님이 교육 후 전화 주셨어요. 덕분에 외국인 손님한테 자신감 생겼어요. 영어 못해도 괜찮더라고요. 손님들이 오히려 더 좋아해요.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고 재방문율을 높이는 겁니다. 숫자보다 질이었어요. 지난주 본부장님과 최종 보고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6개월간의 성과를 발표했어요. 평균 체류 기간 8일로 증가, 1인당 평균 소비액 20% 상승, 재방문 의향 90% 이상.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김서연 연구원, 우리가 해낸 거예요. 한국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에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섞여 걷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관광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였죠. 외국인들은 관광하러 왔다가 한국의 팬이 되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일부가 되어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이번엔 더 오래, 더 깊이 한국을 살아보기 위해서요.